소수, 아마 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일 겁니다. 2, 3, 5, 7, 11, 이 숫자들 말이죠.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보면 뭐랄까 아무런 규칙 없이 마구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우주에서 들려오는 백색 소음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 소수는 정말 무작위적인가?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아무런 패턴도 없어 보이거든요. 완전히 랜덤한 것 같죠? 하지만 어쩌면 이 거대한 혼돈 속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인 어떤 아름다운 질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나온 한 논문이 바로 이 오랜 생각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수가 그냥 무작위적인 점들의 나열이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지어 물리적인 현상에 가깝다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거죠.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그야말로 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수를 더 이상 그냥 외따로 떨어진 숫자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파동이 기준선을 착 하고 가로지르는 사건, 즉 이벤트로 보자는 겁니다. 와, 정말 신선한 발상 아닌가요? 이 새로운 관점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수학자들이 이 추상적인 소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분석 가능한 신호로 바꾸는지 그 첫걸음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소수의 불규칙한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방법 딱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수직선이 있죠. 거기에 소수가 나타날 때마다 예를 들어 2, 3, 5 같은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위치에 뾰족한 스파이크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크의 높이가 중요해요. 그냥 1이 아니라 그 소수의 자연 로그각만큼 높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이 스파이크들의 높이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계단 모양 같은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왜 하필 로그냐고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수학에서 골치가 큰 곱셈을 아주 다루기 쉬운 덧셈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도구거든요. 바로 이렇게 추상적인 숫자 배열이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신하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한 작업 있잖아요. 소수랑 그 거듭 제곱이 나타날 때마다 로그 값이라는 특별한 가중치를 주는 거요. 이걸 수학에서는 좀 멋진 이름으로 폰 망골트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이게 정수론, 그러니까 숫자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소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쓰는 아주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함수 덕분에 우리는 다른 숫자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소수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신호는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로그 스케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끼고 우리가 만든 이 신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랑 이 렌즈를 끼고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숨겨진 패턴을 마법처럼 드러내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로그 스케일을 쓰는 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편하네 하는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가 가진 그 본질적인 곱셈 구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헤치려면 로그라는 렌즈를 사용하는 게 수학적으로 강제된다. 거의 필연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로그 스케일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정말 마법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다루기 정말 까다로운 곱셈의 세계를 우리가 훨씬 잘 다룰 수 있는 덧셈의 세계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소수랑 거듭 제곱 위치들이 막무가내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바로 이 변환 덕분에 아까 그 정신없어 보이던 계단 모양 신호가 드디어 분석 가능한 하나의 파동처럼 다뤄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이 복잡해 보이는 소수 신호 있죠? 이게 사실은 딱 2개, 그것도 훨씬 단순한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명시적 공식이라는 19세기에 이미 발견된 아주 강력한 수학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 공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마치 프리즘의 하얀 빛을 통과시키면 빨도 노초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쫙 나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소수 신호를 2개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로 깔끔하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된 두 부분을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 기준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건 아주 단순하고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뭐랄까 소수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모습,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해요. 반면에 오른쪽, 진동 부분은요, 아주 복잡하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파동입니다. 이게 바로 소수의 예측 불가능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소수는 이 부드러운 평균 곡선과 예측 불가능한 진동 파동이 서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부드럽게 상승하는 선 하나, 그리고 복잡하게 진동하는 파동 하나. 이 둘이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소수에 대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재정의입니다. 더 이상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라는 어떤 정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모델에서 소수란 바로 저 복잡한 진동파동이 부드러운 기준선을 가로지르는 바로 그 순간, 그 교차점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수는 그냥 수직선 위에 원래부터 박혀있던 점이 아니에요. 두 개의 다른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라는 거죠. 소수의 존재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공식 아마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소수 정리입니다. 정수론의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x라는 숫자까지 소수가 대략 몇 개나 있을까를 알려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새로운 모델의 진짜 위력이 폭발합니다. 방금 보신 저 복잡해 보이는 소수 정리, 수많은 위대한 수학자들이 증명하기에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정리가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죠? 저 파동이랑 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라는 아주 직관적인 기하학 질문에 대한 답일 뿐이라는 거죠. 수세기에 걸친 난제가 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로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되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소수를 다르게 보는 거, 이게 그냥 재미있는 생각놀이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주는 걸까요? 이 관점은 단순히 소수를 다르게 보는 걸 넘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학문 분야 사이에 거대한 다리를 놓습니다. 보세요. 소수는 이제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파동들이 서로 어긋나서 간섭이 일어나는 것처럼 위상 불일치라는 명확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이건 순수 수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정수론을 물리학이나 신호처리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분야의 언어와 직접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논문의 이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소수는 나눌 수 없는 원자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상불일치에 의해 생성되는 이산적인 이벤트로 나타난다. 더 이상 세상의 기본 재료인 원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물리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관점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다른 수학적 진리들 속에도 사실은 이런 숨겨진 동적인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수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어쩌면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의 문을 여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